네, 프로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수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하락을 하죠. 예, 하락을 하고 뭐 상승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되돌린 힘이 만약에 10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00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100을 하락했을 때 30만 돌리느냐, 50만 돌리느냐, 70만 돌리느냐 해서 상당히 힘은 다르죠. 이건 이제 뭐 약간의 기술적 반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거는 다소 의미 있는 기술적 반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논리인데도 달이 달라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돌리는 힘에 따라서 30% 정도만 돌리면 이건 기술적 반등입니다 하는 거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정도 돌리면 이제 9,000원 만원짜리가 9,000원까지 갔다가 네 만원짜리가 9,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000원이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9,300원까지 돌리면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약간 그렇게 보수적으로 말하고 9,500원 정도 돌리면 이거는 다소 의미 있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9,700원까지 돌려버리면 이거는 고점 탈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같은 내용인데 30% 정도만 돌리면 30% 정도의 확률로만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도 그리고 베팅도 당연히 30% 정도만 하는 거고 50%를 돌리게 되면 지수도 마찬가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다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베팅도 한 50% 정도의 확률로 베팅을 하고 투자도 베팅 금액도 50% 정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70%까지 돌려버리면은 어느 정도 베팅 레버리지 우리가 말한 주식 레버리지도 70%까지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지수를 그 그림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다우지수인데요. 4월 말에 26,500포인트에서 대략 한 24,8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면 2,200이니까 1,700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이제 영상을 찍는 시점인데 지금 26,000에 임박을 했는데 그래서 다우지수는 지금 이미 30%는 돌린 거고 50%도 돌렸습니다. 50%가 25,650이니까 이또 돌렸고 지금 얼추 70% 위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다우지수 지수에 대해서는 70% 정도의 강세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우는 일단은 가장 되돌림이 강했습니다. 거의 70%까지 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안정적이라 보는 거죠, 보통. 자, 그 다음에 그럼 S&P도 마찬가지입니다. 2,950에서 대략 2,750까지 200포인트가 빠졌는데 200포인트에서 50%를 돌리면 100을 더하면 되니까 2,850이죠. 예. 근데 지금 거의 2,850은 넘어섰고 2,890선 언제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건 이제 5월 중순에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다우와 S&P는 이미 이제 70%가 영역까지 왔습니다. 그 말은 다우와 S&P는 이제 빠지면 저가 매수고 계속적으로 상승 에너지가 70% 정도의 확률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나스닥은 제가 그림도 이렇게 그려놨는데 나스닥은 8,150에서 뭐 7,350 대략 계산해 보니까 800 정도가 빠졌는데 50%를 돌리면 7,750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50%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란색으로 표기한 이유는 이 보면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한 건 이미 넘어선 걸 말하고 빨간 선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우하고 S&P 넘어왔는데 나스닥은 이제 50%까지는 왔는데 70%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다우와 S&P보다는 조금 밀린다 그리 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는 건 다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파항 주식이나 마가 주식에 대한 반독점 규제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주를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우하고 S&P는 이미 70%까지 왔고 나스닥이나 반도체는 아직 이제 50%밖에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기술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란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영향이 높은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30% 위치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50에서 대략 1300포인트까지 250이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50%를 돌리면은 125, 그러면은 1425가 나오죠, 계산적으로. 근데 지금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아직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 대표적인 게 디램 제조회사를 말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디램 하면은 처음에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만, 사실 이것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볼 때는 하이닉스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디램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디램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가전도 하고 최근에는 시스템 반도체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을 보니까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2200에서 2030까지 대략 170포인트 빠졌고, 현재 위치는 30%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나스닥 정도의 상승폭밖에 안 되죠. 근데 다만 이제 만약에 2215포인트, 2115포인트 50%까지 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힘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기술적 반등을 시도한다, 그 권으로 보시면 돼요. 약간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위치가 나스닥보다도 못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위치에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코스닥은 50%까지 왔습니다. 755에서 685, 대략 80포인트가 빠진, 70포인트가 빠졌는데, 70포인트가 빠졌는데 70에 지금 5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719포인트니까 그러면 이제 잡음이 나온 거죠. 현재 시장 힘으로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하다. 그러면 내가 종목을 투자할 때도 코스피 관련 대형주도 보다는 아무래도 코스피 관련 코스닥에 있는 종소형제하고 활동성이 좋다.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많이 튀어오른 놈이 힘이 더 센 거니까. 그래서 현 장세의 지금 위치를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잘 보면 다우하고 다우지수 30지수 그리고 미국의 S&P 500 지수는 이미 70% 영역까지 갔다. 그럼 우리가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근데 다만 우리 장과 좀 영향이 높은 나스닥 지수는 아직은 50% 위치에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또 영향이 더 높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 30%까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약하니까 코스피도 역시나 아직까지 30%. 그러니까 의미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된다는 거죠. 30%니까. 다만 코스닥은 50%.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게 코스피 지금 그냥 기술적 반등. 그래서 아마 코스피 종목이나 코스피 대형주를 베팅할 때도 30%의 확률에 30%만 베팅하고, 다만 코스닥은 지금 다소 의미 있는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50%의 확률에 50% 이상의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빼먹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이게 하이닉스라고 그랬잖아요. 하이닉스 30% 되돌림 지점에 있는 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보다는 사실은 나스닥이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설령 하이닉스가 바닥에 있어도요, 예를 들어서 30%밖에 안 돌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코스닥 종목이면 반도체도 하이닉스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정리를 하려는 의미로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PPT 자료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흐름으로 가는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다우와 S&P 지수는 이미 하락폭의 70%를 되돌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우와 S&P는 어느 정도 오히려 이제 전 고점을 벗기는 데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야 되고, 설령 조정을 받아도 이 50% 자리에서는 다 멈춰버립니다. 다시 30% 자리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하락을 외치지 않습니다. 70%까지 오면은, 왜냐하면 밑에 지지할 수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리 보고, 다만 나스닥은 이제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도 만약에 다시 70%까지 갔다, 7,910까지 갔다, 그러면 뭐 얘들도 금방 따라오겠죠. 반도체도 금방 따라오겠죠. 근데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게
나스닥은 뭐 디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되게 크기 때문에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딘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화웨이 쪽으로 디램을 납품 안 한다 그런 이슈가 많고, 또 나스닥에는 보는 팡 주식이나 마가 주식, 팡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을 말하고, 마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을 말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약간 개별 이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좀 복습을 좀 자주 해드리는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장의 바로미터는 보통 다우와 S&P를 보고 삼습니다. 미국이 올랐나 내렸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미국이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가장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는 다우 섹터고, 다만 이제 기술주가 아직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독점 규제 이슈,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웨이 이슈. 근데 여기서 최근에 약간 하웨이 쪽으로 유화적인 제스처가 들어오죠. 계속 들어옵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는 사실 근데 이건 디램과도 좀 영향이 커요. 약간 복합적입니다. 하웨이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디램이 바닥을 헤매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미국이 다우하고 S&P는 벌써 70% 위치, 나스닥은 이제 중간까지 땡겼고, 하지만 이제 반도체는 여전히 제일 꼬랑지 4개 지수 중에는 제일 꼬랑지에 있구나 보고, 우리 장도 역시나 종합주가 지수는 아직 30% 위치, 하지만 나스닥은 오히려 50% 위치. 그럼 내가 공략하고 투자를 한다면 코스닥 코스피를 구분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기왕이면은 중소형주가 강하다는 논리죠. 그리고 기왕이면 코스닥이 강할 수 있는 논리죠. 근데 코스닥의 중요한 거는 무조건 코스닥이 강하니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왜? 여기는 바이오가 또 못 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어쨌든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물론 뭐 대형주라 무조건 가는 건 아닌데, 안 가고 이제 중소형주라 무조건 가는 건 아닌데, 시장의 힘은 그렇다는 거죠.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코스피는 이제 30%밖에 못 돌렸다. 코스닥은 50%까지 돌렸다. 여기에서 가장 초보적인 질문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0% 오른 코스닥보다 30% 오른 코스피를 사는 게 좋습니까? 가장 멍청한 질문입니다. 아직도 만약에 주식을 하는데 70% 되돌린 다우하고 70% 돌린 나스닥을 S&P를 공략해야지 30% 오른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을 공략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종목을 볼 때도 마찬가지. 같은 섹터로 올라올 때는 물론 이제 그게 워낙 그 주도 섹터가 만약에 강합니다. 최근에 이제 5G처럼 주도 섹터가 쉼없이 강하면은 오르지 않은 종목의 순환이 도는데, 주식의 가장 기본은 무조건 센 놈이 가는 겁니다. 그 논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 영상을 이게 지금 보니까 13분짜리인데 몇 번 언급을 좀 드렸는데, 한번 현 시장에 대해서 파악하고, 쉽게 말해서 시장 안 빠졌답니다. 여기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